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 한의사 김종민입니다. 100년 체질 건강법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어지럽거나 갑자기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많은 훌륭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 경쟁자께서 뇌졸중을 막기 위해 이 세 가지 과일을 꼭 먹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바로 오디, 블루베리, 그리고 석류입니다. 그분들은 이 과일들이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00% 사실입니다. 정말 훌륭한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알려준 방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좋은 과일들을 냉동시켜서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스무디로 마시라고 권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한의사 간이시로서 어르신들의 위장외천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몸은 얼음장입니다. 어르신의 보일러실 비은 이미 차갑게 꺼져 이부 뇌경색 편, 가장 추운 시간 아침, 가장 차가운 형태가 가장 차가운 음식 요거트가 섞어서 가장 차가운 성질 오디 블루베리의 과일을 마셔라. 이것은 불을 끄는 처방이 아니라 꺼져가는 보일러실 비위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행위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악의 조언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 김종민의 양심을 걸고 이 훌륭한 과일락들을 어떻게 먹어야 보일러실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만드는지 음양인면의 조화를 맞추는 한의학의 진짜 지혜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부에서 저는 충격적인 모순을 제기했습니다. 뇌졸중의 최고라는 항산화 과일오디, 블루베리를 경쟁자 신경과 의사는 최악의 방법 냉동 스무디로 먹으라고 권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르신들의 차가운 보일러실 비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신경과 의사 경쟁은 뇌졸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하던데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막힌다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를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단은 100% 옳은 말입니다. 서양 의학의 정설입니다. 활성산소는 독입니다. 하지만 한의사김 원장의 눈으로 보면 이 진단 역시 절반 50%의 진실일 뿐입니다. 가지포를 본 것이지 뿌리본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왜 어르신의 몸에는 젊은 사람보다 활성산소 독소가 더 많이 쌓이는 것일까요? 아이사이트, 간과 신장. 신장은 원래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기능이 멈춘 것일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100년 체질 건강법 1부와 2부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곳, 바로 비위, 보일러실입니다. 활성산소는 습담 10단의 또 다른 이름이다. 100년 체질 건강법 2부 뇌경색 편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재앙 1. 보일러실이 차가우니 쓰레기 습단과 쌓인다. 보일러실 비위 차가워져서 음식 연료를 완전히 태우지 못하면 불완전 연소, 끈적한 기름때 찌꺼기, 즉 습담10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습담이 바로 서양 의학이 말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자 신경과 의사가 말하는 활성산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때 습단과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산화성화되어 부패, 부바이다한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기름때, 갓 썩어서 만들어진 최종 독소입니다. 즉, 활성산소 경쟁자, 진단과 습담과 김원장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습담은 원인 쓰레기고 활성산소는 결과 쓰레기가 썩은 것입니다. 경쟁자, 이사는 쓰레기, 활성산소를 치우자, 항산화제고 말합니다. 한의사김 원자는 쓰레기 활성산소를 치우는 것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쓰레기를 만드는 보일러실 비위부터 고치자 온난고 말합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쓰레기는 내일 또 쌓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재앙 2. 보일러실이 차가우니 힘기 약해진다. 보일러실 비위 차가우면 냉증,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는 피혈액을 밀어주는 힘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힘기, 이 약해지니 기, 강물 피, 이 느릿느릿 흐릅니다. 결론, 진짜 뇌졸중의 원인. 이제 한의학이 진단하는 뇌졸중의 완전한 그림이 보이십니까? 경쟁자서, 약는 하나활성산소만 보았습니다. 한의학, 김 원장은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터진 것으로 봅니다. 1.
보일러실이 차가워져. 비위. 2. 힘기운 약해지고 기여 3. 쓰레기 습담, 활성산소는 넘쳐나는 상태. 기혈관은 쓰레기로 꽉 막혔는데 그 쓰레기를 밀어낼 힘기마저 약하니 강물피, 이 멈춰버리는 뇌경색 것입니다. 경쟁자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쓰레기 활성산소를 치우는 항산화제 OD, 블루베리, 석류를 먹어라.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33점짜리 해결책입니다. 왜 33점일까요? 세 가지 재앙 중 하나 쓰레기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보일러실 냉증과 약해진 힘기어이라는 더 큰 뿌리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치한 정도가 아닙니다. 영부에서 경고했듯이 차가운 보일러실을 가진 어르신께 항산화한답시고 차가운 냉동 과일과 차가운 요거트 음식을 갈아서 차가운 아침 시간에 마시라고 권하는 것은 보일러실에 남은 불씨마저 꺼버리는 냉증, 악화, 최악의 조언입니다. 쓰레기 활성산소를 치우려다. 쓰레기 공장 보일러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불안합니다. 그 신경과 의사 경쟁자는 논문을 근거로 냉동, 블루베리가 흡수율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성분을 살리려면 차갑게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분 서양 의학을 살리자니 보일러 한의학가 꺼지고 보일러 한의학을 살리자니 성분 서양 의학이 죽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명임입니다. 오늘 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저는 한의학의 지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리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쟁자의 장점, 항산화 성분은 100% 흡수하고 경쟁자의 단점 차가운 성질은 100% 중화종을 시키는 차가운 오디와 블루베리를 먹지만 오히려 보일러실비 더 따뜻해지는 역설적인 처방, 차가운 과일의 도감을 제거하고 약착으로 바꾸는 음양, 인형, 조화의 핵심 재료를 3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부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서양 의학 경쟁자 뇌졸중의 원인은 활성산소, 쓰레기이니 항산화제 청소부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의학 김원장, 뇌졸중의 뿌리는 차가운 보일러실 비위냉증이니 보일러실을 꺼뜨리는 차가운 음식은 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자가 추천한 최고의 청소부 오디 블루베리가 공교롭게도 한의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차가운 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딜레마입니다. 항산화 성분 경쟁자를 살리자니 보일러실 김원장이 꺼지고 보일러실을 살리자니 항산화 성분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 딜레마를 풀기 전에 우리는 경쟁자 신경과 의사가 왜 그토록 이 세 가지 과일을 극찬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쟁자의 논리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식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가 선택한 3명의 영웅은 틀림없는 진짜 영웅들입니다. 영웅 1, 혈관의 청소부, 오디 상심자. 첫 번째 영웅은 오디뽕나무 열매입니다. 경쟁자는 오디의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보다 3배, 검은 콩보다 9배 많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디를 상심자 상저라 부르며 간간과 신장, 신잠을 보하는 귀한 약재로 써왔습니다. 오디 속의 안토시아닌, 특히 C3G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일부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활성산소와 기름때 습담, 콜레스테롤과 혈관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주는 전문 청소부입니다. 혈관에 낀 녹염증을 제거하고 피혈액과 떡혈전처럼 엉겨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쟁자의 첫 번째 선택, 오가준 탁월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영웅입니다. 영웅 2, 뇌의 수호자, 블루베리. 두 번째 영웅은 블루베리입니다. 경쟁자는 블루베리를 브레인베리, 즉 뇌를 위한 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 역시 정확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프테로스틸벤 성분은 다른 과일과 달리 뇌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지켜주는 뇌혈관 장벽,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질입니다.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해마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데멘시 예방에도 최고의 과일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 고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 당뇨를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역시
뇌졸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죠. 경쟁자의 두 번째 선택자도 완벽했습니다. 뇌노를 보호하는 영웅입니다. 영웅 3. 전신 젠션의 방패. 성류. 세 번째 영웅은 성류. 성류입니다. 경쟁자는 성류를 과일계의 심장 보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류의 핵심 성분인 푸니칼라진. 푸니갈라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오디 청소부와 블루베리 보호마가 이미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이라면 성류 푸니칼라진 새로운 쓰레기 콜레스테롤과 혈관벽에 아예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실드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류는 뇌뿐만 아니라 간, 신장, 근육진로 등 온몸의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전신경호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성류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큼합니다. 신맛산미는 수렴수렴하는 기운이 있어 몸에 진액과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를 막는 것이죠. 경쟁자의 세 번째 선택. 역시 탁월했습니다. 혈관을 방어하는 영웅입니다. 경쟁자의 특급 비결. 냉동의 마법 훔치기. 여기까지 보면 경쟁자 예사는 훌륭한 영웅 3명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전문가적 비밀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오디와 블루베리는 생선 과일보다 냉동 농도로 먹는 것이 더 좋다.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보통 얼리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과일들은 반대입니다. 과일을 얼리면 세포 속의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 얼음이 과일의 단단한 세포벽, 물리적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세포벽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 성분이 밖으로 더 쉽게 용출되어 우리 몸의 흡수율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경쟁자의 이 비결은 100% 사실이며 최고의 팁입니다. 결론. 가짜 영웅이 아닌 가짜 레시피. 자, 여기까지 보면 경쟁자 의사는 완벽합니다. 최고의 영웅 3명 오디, 블루베리, 성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최고의 준비물 냉동까지 완벽하게 알려줬습니다. 저 김 원장도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영부에서 제가 왜 그토록 경고를 했을까요? 영웅은 진짜입니다. 무기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제시한 마지막 전술, 즉 이 영웅들을 조합한 최종 레시피가 최악의 함정입니다. 경쟁자는 무엇을 권했습니까? 이 차가운 냉동 과일들을 차가운 한성질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가장 추운 시간인 아침 공복에 마셔라 스무디. 얼음 과일에 얼음 요거트를 더해 얼음 아침 시간에 마셔라. 이것이 왜 어르신들의 차가운 보일러실 비위를 꺼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인지, 이 딜레마를 해결할 한의학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인지 3부에서 본격적으로 논파론포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우리는 경쟁자, 신경과 의사의 훌륭한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를 막는 최고의 영웅은 오디, 블루베리, 성류가 맞습니다. 그 영웅들의 히만토시아닌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준비물은 냉동농돈이 맞습니다. 경쟁자는 훌륭한 영웅 3명과 최고의 무기냉동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적기먼장, 도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영웅과 무기만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 즉 어떻게 싸우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경쟁자 의사가 제시한 마지막 전술, 즉 이 영웅들을 조합한 최종 레시피가 승리가 아닌 패배로 가는 최악의 함정입니다. 경쟁자의 전술 레시피 분석, 죽음의 사중주. 경쟁자의 레시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침 기적의 혈관 청소, 스무디라고 했습니다. 냉동렁똥, 오디, 30글, 냉동렁똥, 블루베리, 50글, 한 컵, 85, 꿀, 한 큰술. 선택. 이 재료들을 믹서에 갈아서 언제 마시라고 했습니까? 아침 공복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항산화제와 유산균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한의학 한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처방이 아니라 재앙사얌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불씨, 안기를 꺼트리는 죽음의 사중주.
수존서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1의 공격. 과일의 찬 성질. 2부에서 석류는 성질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디 상심자는 어떻습니까? 한의학에서 오디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한의학에서 불을 끄는 약입니다. 블루베리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시원합니다. 역시 찬 기운입니다. 주재료 두 가지. 블루베리가 이미 얼음과 같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제2의 공격. 냉동렁동이라는 찬 기운 경쟁자는 흡수율을 위해 냉동을 권했습니다. 성분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질 자체도 차가운 오디에 물리적인 얼음렁동 기운을 더했습니다. 차가움에 차가움을 더했습니다. 한상간 제3의 공격. 요거트라는 찬성질 원장님. 요거트는 발효식품인데 몸에 좋은 것 아닙니까? 네, 유산균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우유류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 루찌빈,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볼까요? 차가운 한 성질의 액체이며 소화되기 어려운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 즉 일부에서 배운 최악의 쓰레기, 습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주번주반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는 쓰레기 활성산소를 치우겠다며 또 다른 쓰레기 습담을 재료로 쓴 것입니다. 제4의 공격. 아침 공복. 아침 공복이라는 최악의 시간 2부, 뇌경색 편 2부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침 새벽은 하루 중 음기인치, 차가움과 가장 강하고 양기 영치, 가장 약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보일러실 비은 밤새 꺼져 있어서 이제 막 불씨를 살리려는 찰나입니다. 결론. 최악의 시나리오, 보일러실이 꺼진다. 이 네 가지 공격을 합쳐보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 아침 공복에 가장 차가운 보일러실 비 상태에서 가장 차가운 성질오디, 블루베리의 과일을 가장 차가운 형태 냉동로, 가장 차가운 쓰레기 요거트와 섞어서 믹서로 갈아 씹지 않고 마셔라.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항산화 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년체질 건강법, 1부 고구마, 2부 뇌경색에서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차가운 보일러실 비입을 완벽하게 꺼뜨리는 최악의 자살행위입니다. 경쟁자 신경과 의사는 뇌놀만 보았을 뿐 뇌를 먹여 살리는 뿌리, 비위를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딜레마의 심화, 보일러가 꺼지면 흡수율은 0이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보일러가 꺼지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이것이 서양 의학 성분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보일러실 비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음식 연료를 깨끗한 에너지기로 바꾸는 소화곳이라고 했습니다. 소화가 되어야 흡수 시셔가 됩니다. 차가운 얼음 스무디가 위에 들어오는 순간 보일러실 비윈 차가움 한기에 놀라 작동을 멈춥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습니다. 소화 연소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그토록 자랑했던 냉동 오디와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어르신의 몸에 단 1%도 흡수되지 못하고 차가운 요거트 덩어리와 함께 그대로 장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무엇으로 나갈까요? 네, 설사, 새로 나갑니다. 원장님, 스무디를 먹었더니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만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보일러실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 흡수율은 0%입니다. 비싼 똥입니다. 최악의 결론. 적습담을 더 만들다 흡수율 0%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끔찍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보일러실 비 꺼지면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일부 뇌경색에서 배웠죠. 음식 연료 연소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되어 최악의 쓰레기, 바로 습담지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스무디, 냉동 과일, 더하기 요거트 더하기 꿀는 꺼진 보일러실 입장에서는 연료가 아닙니다. 소화시킬 수 없는 얼음 쓰레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쌓아둡니다. 무엇으로 쌓아둘까요? 네, 끈적한 기름때, 새로운 습담수로 쌓아둡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십니까? 경쟁자에는 뇌졸중을 예방하려고 혈관의 쓰레기 활성산소 습단을 청소하기 위해 항산화제 과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차가 너무나 잘못되어 보일러실 비율을 꺼뜨리는 바람에 항산화제는 흡수율 0%로 배출되고 오히려 새로운 쓰레기 습단만 더 만들어내요. 뇌졸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분 서양 의학만 보고
기운 한의학을 무시한 처방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딜레마, 성분과 기운, 둘 다 살리는 방법은? 원장님, 알겠습니다. 차가운 스무디는 독이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부에서 배운 그 좋은 항산화제 오디, 블루베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성분 항산화가 기운 보일러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의학은 포기의 의학이 아닙니다. 한의학은 균형과 조화调和의 의학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명의입니다. 차가운 과이름의 성분은 살리면서 차가운 보일러 실황을 보호하는 방법, 얼음 과일을 먹되 속은 뜨거워지는 역설의 지혜, 음임을 보보하기 위해 양념을 더하는 신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가 될 작은 영웅. 따뜻한 기운의 그 재료를 4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부에서 우리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영웅 오디, 블루베리가 최고의 무기냉도를 찾았지만 그 조리법차가 이 최악의 함정이었습니다. 경쟁자 신경과 의사의 레시피는 차가운 과일과 차가운 바늘고트를 차가운 렁돈 형태로 차가운 아침 시간에 마시는 차가운 보일러실 비입을 완전히 꺼뜨리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항산화 성분 경쟁자의 논리를 살리자니 보일러실 김원장의 논리 꺼져버립니다. 보일러실이 꺼지면 소화정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은 0%가 되고 오히려 새로운 쓰레기 습관만 더 만들어내요. 뇌졸중을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절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뇌졸중의 최고라는 오디와 블루베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성분 서양 의학과 기운 한의학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의학은 포기의 의학이 아닙니다. 한의학은 균형과 조화调和의 의학입니다. 한의학의 위대함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경쟁자의 레시피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가움 한에 차가움 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음린이 지나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움을 중화종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한지, 야고디, 블루베리를 먹을 때 그 찬 기운을 견제 캔지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따뜻한 원은 성질의 약재를 함께 넣으면 됩니다. 이 지나치면 양념을 더하여 균형을 낮춘다. 이것이 수천 년 한의학 처방의 제일 원칙입니다. 영웅을 보자 할 최고의 사신 시첸. 그렇다면 차가운 한도구 오디와 블루베리의 도가는 중화시키면서 차가운 보일러실 비를 함께 데워주어 항산화 성분 안토시안의 흡수율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따뜻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비싼 약재가 아닙니다. 백세 건강 비결 1부와 2부에서 우리가 이미 만났던 그 영웅, 차가운 보일러실을 데우는 최고의 불쏘시개. 네, 바로 생강청입니다. 원장님, 과일 스무디에 생강을 넣으라고요? 네,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이자 경쟁자서 양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왜 하필 생강일까요? 첫째, 생강은 보일러실을 직접 데운다. 백세 건강 비결 일부 생강편을 기억하십시오. 생강은 성질이 맵고 신따뜻하다 온고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어디로 직행한다고 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차가워진 보일러실 비위로 직행기경합니다. 차가운 얼음 냉동 과일 이 위에 들어오기 전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먼저 들어가서 보일러실 비에 불호를 지펴놓습니다. 예열 유넷을 시켜놓습니다. 보일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차가운 과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릅니다. 차가움, 과일과 뜨거움, 생강이 만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 중화를 이룹니다. 보일러실, 비이 꺼지지 않으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니 무엇이 됩니까? 흡수시셔가 됩니다. 경쟁자의 레시피 차가운 스무디는 보일러를 꺼뜨려 흡수율을 0%로 만들었지만 김원장의 레시피 생강 추가는 보일러를 지켜내어 항산화 성분을 100% 흡수시킵니다. 생강 한 조각이 쓸모없는 쓰레기 설사를 진짜 보약 항산화제로 바꾸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둘째, 생강 역시 뇌졸중 약이다. 화담. 생강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보일러만 데우는 보조역 할 것이 아닙니다. 생강 그 자체가 뇌졸중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영웅입니다. 백년 체질 건강법 2부 뇌경색 편을 기억하십시오.
뇌경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차가운 보일러실 비, 냉증과 끈적한 기름때 습담이라고 했습니다. 뇌경색을 치료하려면 보일러를 데우고 기름때를 녹여야 화담한다고 했습니다. 생강의 첫 번째 임무는 보일러를 데우는 온난 것입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임무가 무엇일까요? 생강의 매운 쓴맛입니다. 매운 신맛은 흩어버리고 막힌 것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생강의 매운 쓴 기운은 혈관 속에 끈적하게 붙어있는 기름때, 습담을 분해하고 녹여 없애는 최고의 세제시 역할을 합니다. 백년 체질 건강법 2부, 4부에서 팥뿌리, 양파 껍질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 가짜 영웅이 아닌 가짜 레시피. 이제 완벽한 논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경쟁자 신경과 의사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문제, 활성산소 해결책, 항산화제, OD, 블루베리 문제점, 차가운 성질. 이 차가운 몸노인과 충돌한다. 보일러가 꺼진다. 결과, 흡수율 0%, 습담 악화, 뇌경색 악화. 김원장, 한의사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문제, 활성산소가 더하기, 비위냉증과 습담, 뿌리 해결책, 항산화제 OD, 블루베리, 보일러 가열제. 결과, 생강이 과이름의 찬 기운을 중화시킨다. 보일러가 보호된다. 항산화제가 100% 흡수된다. 동시에 생강이 습담 기름까지 함께 청소한다. 1 더하기 1, 10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경쟁자는 영웅 과일을 소개했지만 적찬 기운에게 패배하는 전술 차가운 스무디를 짰습니다. 김 원장은 영웅 과일과 함께 싸울 최고의 지원군 생강을 투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성분만 보는 의학과 균형을 보는 한의학의 차이입니다. 자, 이론은 완벽합니다. 딜레마는 해결되었습니다. 차가운 오디와 블루베리, 그리고 따뜻한 생강. 이 불과 얼음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고의 맛과 최고의 효능을 가진 100점짜리 레시피가 탄생할까요? 5부에서는 경쟁자의 차가운 스무디를 완벽하게 대체할 김 원장의 따뜻한 항산화 주스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부 마지막에 저는 모순 모든처럼 들리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3부에서 고구마고구만 성질이 따뜻하다 완고했습니다. 차가운 보일러실 비 데우는 불호의 영웅입니다. 사에프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성질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암의 열동, 애도를 끄는 얼음쉬의 영웅입니다. 불과 얼음, 따뜻함과 차가움, 이정반대의 두 기운을 한 접시에 함께 담아 먹으라니 이것이 모순 모든 아닙니까? 원장님, 불과 얼음이 만나면 서로 싸우다가 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아주 훌륭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서양 영양학의 성분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경쟁자 BS. 최영만은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세 가지 음식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의학 간이어의 위대함은 바로 이 모순을 조화되시켜 최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균형의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5부에서는 이 불과 얼음의 조합이 왜 모순이 아니라 암 체질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신의 한 수인지를 한의학 처방의 비밀을 통해 논증해드리겠습니다. 논리 1. 보부와 사세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 암 체질은 차가운 쓰레기 습담, 어혈가 쌓인 오염된 흙이라고 했습니다. 이 흙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 쓰레기 독소를 치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사세라고 합니다. 공격하고 빼내고 청소하는 치료법입니다. 사부의 브로콜리, 양배추, 시원함과 바로 이 사세를 담당하는 청소부입니다. 둘째, 흙몸 자체의 힘을 길러 새로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보라고 합니다. 보충하고 힘을 기르는 예방법입니다. 산부의 고구마, 따뜻함과 바로 이 보도를 담당하는 보일러 공입니다. 자, 여기서 한의학의 위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최고의 치료는 보부와 사세를 함께하는 보사겸시 보세젠시입니다. 왜 함께 해야 할까요? 만약 청소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부에서 공감했듯이 암 잡겠다고 차가운 브로콜리, 양배추 청소부만 매일 갈아 마시면 쓰레기 독소는 청소될지 몰라도 아군, 내 몸의 기운의 힘치까지 함께 빠져나가 보일러실 비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설사하고 기운이 없어서 싸울 힘을 잃습니다. 암보다 먼저 쓰러집니다. 반대로 보충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르겠다고. 따뜻함만, 고구마만 매일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실 비위는 뜨거워지지만 진몸에 이미 붙어있던 불염증, 열독은 끄지 못합니다. 비유비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체질은 진몸은 쓰러져가고 집안은 쓰레기, 독소로 가득 차 불염증이 난 상태입니다. 청소세만 하는 것은 쓰러져가는 집은 무시하고 쓰레기만 치우는 격입니다. 집이 무너진다. 보충보는만 하는 것은 불타는 쓰레기는 무시하고 집만 수리하는 격입니다. 집이 타버린다.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 손 고구마으로는 무너진 기둥비를 세우고 다른 한 손 브로콜리, 양배추로는 쓰레기를 치우고 불을 끄는 새 것입니다. 고구마의 따뜻함과 브로콜리의 시원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 체질을 뿌리 뽑는 완벽한 시너지. 흰복과 청소새가 동시에 작동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논리. 군신 좌사준. 완벽한 처방 전 이 시너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의학의 처방 구성 원리인 군신좌사, 춘천조수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군쥐는 임금 대통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천은 신하 국무총리입니다. 임금을 돕는 약 좌조는 장군 국방장관입니다. 적을 공격하는 약 사신은 사신외교관입니다.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약. 이 고, 부, 양, 고, 구, 마, 브로콜리, 항암 접시는 음식이 아니라 이 군신저사가 완벽하게 갖춰진 처방입니다. 군진. 임금은 고구마 임금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청소부 브로콜리일까요? 보일러 공고구마일까요? 당연히 보일러 공고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암의 근본 원인, 근본原因은 보일러실 비 꺼진 냉증한이라고 했습니다. 적독소를 공격세하는 것보다 아군 기지비를 먼저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부에서 배웠듯이 고구마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 정확하게 보일러실 비유로 직행하여 힘치를 불어넣고 보비있기, 진액진예를 보충진액합니다. 암과 싸울 체력을 만들어주는 임금준 약입니다. 신천, 신안, 양배추 신안은 임금을 돕는 측근입니다. 양배추가 왜 신하일까요? 사유, 양배추도 고구마처럼 맛이 달다, 고 했습니다. 단맛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네, 양배추 역시 보일러실 비위로 직행감입비합니다. 임금과 같은 궁궐에 있습니다. 양배추의 첫 번째 임무는 임금 고구마를 돕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보일러실을 데울 때 양배추는 비타민 유한의학적 양위 성분으로 보일러실 윗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임금과 다른 성질을 가졌습니다. 고구마는 따뜻하지만 양배추는 시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균형입니다. 임금 고구마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신하 양배추가 시원한 기운으로 견제캔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청열보호하는 동시에 보호하고 견제구까지 하는 최고의 신하입니다. 장군. 브로콜리 자조는 임금을 보좌하거나 적敵을 직접 공격하는 장군입니다. 브로콜리가 왜 장군일까요? 싸유 브로콜리는 성질이 시원하고 맛이 맵다 신고했습니다. 궁궐비에 머무는 고구마, 양배추 단맛은 다릅니다. 매운맛 씨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공격의 기운입니다. 브로콜리 장군은 임금 고구마의 명령을 받아 궁궐비 밖으로 출정 주정하여 시원한 망, 칼로 적군 열독, 염증의 목을 베고 매운 창으로 막힌 길 기체를 뚫어낼 버립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이 장군이 휘두르는 칼의 이름일 뿐입니다. 결론, 음양인 조화라는 위대한 시너지. 이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임금 고구마는 가장 밑부리에서 차가운 보일러실 비율을 따뜻하게 데우며 아군, 정기를 길러냅니다. 양분 브로콜리와 신화 양배추는 가장 윗꽃 입에서 뜨거운 독소 열독, 염증을 시원하게 청솔하고 막힌 길길 뚫어줍니다. 운림을 보충하고 사기 세치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의 작업이 한 접시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래 하초는 따뜻하게 채우고 위 상초는 시원하게 비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 차가운 물 쌓아둔 위로 올리고 뜨거운 불헛은 아래로 내리는 수승화강 쉐이성화장입니다. 음양이명의 완벽한 조화되어입니다. 서양 의학은 성분만 보지만 베타카토틴, 한의학은 이 위대한 균형과 시너지를 봅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체질이란 특정 성분으로 가득 찬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일러실, 비위은 따뜻하고
독소윤은 깨끗하게 청소되는 브로콜리, 양배추, 음양이명 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한의학적 체질입니다. 이것이 이 처방의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부에서 우리는 기적의 처방전을 완성했습니다. 암 체질을 바꾸는 위대한 지혜는 한 손 고구마로는 아군 전기의 힘을 기르고 다른 한 손 브로콜리, 양배추로는 적군 독소, 을 청소세하는 보사겸시 보세젠시라는 완벽한 균형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구마 따트와 브로콜리, 양배추, 시원함과 음양, 임연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짝꿍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영웅을 어떻게 실수에 조리되어서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99%의 어르신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 선생님들, 잘못된 조언에서 비롯됩니다. 경쟁자의 조언, 성분을 지켜라. 경쟁자, BS, 최영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14에 약합니다. 그러니 생선으로 드시거나 끓는 물에 30초, 1분 살짝만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도 열에 약하니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생선으로 샐러드로 드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항암 성분을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섭취하라는 말이니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영양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한의사입니다. 저는 의사 김종민으로서 한의학의 양심을 걸고 이 조언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며 암 체질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의사 선생님, 경쟁자은 영양성분, 설포라판, 비타민 U라는 나무만 보았을 뿐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르신의 위천이라는 숲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의 반박, 보일러실을 먼저 생각하라. 100년 체질 건강법 시리즈의 제일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네, 중심. 즉, 보일러실 비 차갑게 꺼지는 고들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암 체질은 근본적으로 냉병렁, 즉 차가운 병입니다. 자,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하부에서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성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따뜻하다고 했습니까? 시원하다고 했습니까? 네, 둘 다 성질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불염증을 끄는 얼음의 기운입니다. 성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성질이 시원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열닛을 가하지 않고 생선으로 혹은 차가운 주스만 로 갈아서 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원한 채소에 날거성이라는 차가움 한을 더했습니다. 얼음 브로콜리에 얼음 생식을 더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 생채소가 일부에서 이미 차갑게 꺼져버린 보일러실 비위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부에서 공감했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원장님, 소화가 전혀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찬물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결정적으로 설사 시세를 매일 합니다. 보일러실 비. 이 주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 죽겠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성분 설포라 vs 기운 소화력. 무엇이 중요한가? 경쟁자는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김 원장, 설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암을 잡는 설포라판 100%를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의사로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틀렸습니다. 설사 시설한다는 것은 흡수 시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보일러실 비 작동을 멈추었다. 스탑는 신호입니다. 설포라판 100%가 장청까지 살아서 도달했다고 칩시다. 보일러실이 멈췄는데 장청이 차가운데 무슨 힘으로 그 설포라판을 흡수합니까? 설포라판 100%는 어르신의 위장만 자극하고 설사대변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흡수율 0%입니다. 암 잡으려다 위장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낭비한 최악의 결과입니다. 100년 체질 건강법의 제2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成分이라도 내 위장 보일러실 이 흡수할 힘기운이 없으면 쓰레기일 뿐이다. 성분을 지키는 것보다 100배 중요한 것은 내 위장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지혜, 중화종허와 법제, 파. 그렇다면 한의학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차가운 성질 브로콜리 양배추가 열에 약한 성분을 100% 포기하고 푹 삶아 먹을까요?
아닙니다. 성질을 100% 포기하고 생으로 먹을까요? 아닙니다. 한의학은 균형, 균입니다. 지혜, 지회입니다. 한의학은 약제약자의 독성이나 차가운 성질을 다스리기 중화 위해 열호이나 기름요, 술조를 이용하는 특별한 조리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을 법제화라고 합니다. 성질이 시원한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안전하게 먹는 법제조법은 무엇일까요? 2부에서 차가운 녹즙을 반대하며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바로 따뜻한 기운을 더해 차가운 성질을 중화종화시키는 것입니다. 차가운 브로콜리를 따뜻한 기름료에 살짝 볶아서 볶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첫째, 위장 보일러실을 보호합니다. 기름료의 따뜻한 성질이 브로콜리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킵니다. 보일러실에 얼음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경쟁자이산 설포라판 수용성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와 고구마에는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비타민 K처럼 항암에 더 중요한 지용성 주룡신 비타민들이 가득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열이 없으면 절대 흡수되지 않습니다. 기름에 볶는 순간 설포라판은 조금 손해볼지 몰라도 위장 보일러실을 지키고 지용성 비타민 A, K의 흡수율은 수백 배 높이는 하나를 잃고 열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분 설포 하나에 집착하여 위장 전체를 망치는 서양 의학 경쟁자의 관점과 위장 전체를 보호하며 균형 조화를 맞추는 한의학 김원장의 관점. 어르신들은 어떤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최고의 기름, 100세 건강 비결, 사부작과의 연결. 원장님, 기름에 볶으라고요? 어떤 기름에 볶아야 합니까? 집에 있는 콩기름이나 옥수수유에 볶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100세 건강 비결 사부작 강황편을 복습해 보십시오. 콩기름, 옥수수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암체질, 염증에 염증 유발 기름을 붓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암, 체질, 염증을 끄는 기름, 염증을 잡는 오메가3의 왕, 차가운 채소의 성질을 중화시킬 따뜻한 기운. 네, 100세 건강 비결 사부작의 진짜 영웅이었던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살짝 볶아 드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법제화자입니다. 들기름, 따뜻함, 이 채소 차가움의 찬 기운을 종화시킵니다. 위장보호, 들기름 지방, 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극대화시킵니다. 항암 효과, 들기름 오메가, 3위 채소, 항산화제와 함께 염증을 끄는 시너지를 만듭니다. 1 플러스 성분 설포라 하나를 잃는 거 살짝 대침이 두려워서 위장비 흡수율 시너지 오메가3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시겠습니까? 성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균형을 선택하십시오. 생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화식을 선택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6부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암 체질을 이기는 2개의 군대를 모두 초빙했습니다. 3부에서는 차가운 보일러실 비율을 데우고 아군 전기의 힘을 기르는 따뜻한 영웅 고구마를 만났습니다. 4부에서는 암의 열도 옛둡을 끄고 막힌 기치를 뚫어주는 시원한 영웅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만났습니다. 5부에서는 이 불과 얼음의 2군데가 한 접시에 함께 있어야만 한 손으로는 아군을 보충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적군을 청소세하는 음양임존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처방보사겸시 된다는 위대한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성분설포라판을 지키려다가 보일러실 얼어붙게 만드는 생식성과 녹즙 주스의 치명적인 함정을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론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천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불고구마과 얼음 브로콜리, 양배추를 어떻게 한 접시에 담아야 합니까? 그 황금 비율과 조리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100년 체질 건강법의 핵심,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균형 잡힌 토양 체질을 만드는 황금 접시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비결 1. 황금 비율 50대 50.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따뜻한 기운과 시원한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황금 접시의 절반 50%, 따뜻한 영웅 고구마이 차지해야 합니다. 황금 접시의 나머지 절반 50%는 시원한 영웅 브로콜리, 양배추이 차지해야 합니다. 고구마 50%, 브로콜리, 양배추 50%,
이것이 보보와 사세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지켜져야만 보일러실 비는 꺼지지 않으면서 염증 열독은 깨끗하게 청소 브로콜리, 양배추 됩니다. 비결이 조리법이 약성 혁신을 결정한다. 비율을 맞췄다면 조리법입니다. 6부에서 생식은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혀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입니다. A. 황금조리법 찐 고구마 더하시 볶은 채소. 이것이 한의사 김종민이 가장 권장하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두 영웅의 약성을 극대화하고 차가운 기운, 환기를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방법입니다. 1. 고구마 따뜻한 영웅 조리법. 쪄라. 고구마는 물새 삼지 마십시오. 수용성 영양소가 물로 다 빠져나갑니다. 고구마를 굽지 군 고구마 마십시오. 경쟁자도 말했듯이 군 고구마는 200도의 고열로 인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수분 진액이 증발하여 건조잘해집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건조한 다주분들께는 최악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찐 것입니다. 물쉬의 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찜 방식은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적고 수분 진액을 보존하여 촉촉함윤을 유지시킵니다. 3부에서 고구마의 위대한 효능 중 하나가 진액 것이라고 했습니다. 찜 방식이야말로 고구마의 보비 익기보와 생진액보 효능을 100% 살리는 조리법입니다. 찐 고구마 50%를 접시에 담습니다. 2. 브로콜리, 양배추. 시원한 영웅 조리법 볶아라 6부에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성질이 시원한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안 보일러실 비 꺼진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중화종시키는 법제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법제는 따뜻한 기름여우로 볶는 것입니다. 중요,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네, 백세 건강 비결. 사부작의 주인공이자 최고의 항염제, 오메가3과 풍부한 들기름을 써야 합니다. 팬을 살짝 달군 후 불을 중불로 줄이고 들기름을 두른 뒤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숨이 살짝 죽을 정도 이루만 가볍게 볶아냅니다. 들기름 따뜻함이 채소 시원함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위장을 보호합니다. 들기름 지방, 이 채소 속의 지용성, 항암 비타민 A, K의 흡수율을 폭발시킵니다. 들기름 오메가, 이 채소 항산화제와 함께 염증을 공격하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볶은 채소 50%를 접시에 담습니다. 이 접시야말로 따뜻함과 시원함, 보보와 사쉐, 한의학, 기운과 영양학, 성분이 완벽하게 결합된 황금 접시입니다. 비차성긴 조리법, 찜더스 양념 기름이 싫은 분. 원장님, 저는 기름에 볶는 것조차 싫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위가 극도로 약한 소음인. 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차선책, 실버 플랜입니다. 볶는 대신 브로콜리와 양배추 역시 고구마처럼 쪄서 찜 드십시오. 찜증 방식은 열홀 가했기 때문에 생식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찬 기운 한기 이 상당 부분 중화됩니다. 하지만 찜은 기름처럼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는 적극적인 법제가 아닙니다. 찬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양념입니다. 시원한 찜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성질이 따뜻한 양념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최고의 따뜻한 양념이 무엇일까요? 네, 백세 건강 비결 1부, 2부의 영웅들입니다. 쌈장에 잘게 다진 생강성을 조금 섞거나 잘게 다진 마늘을 조금 섞어서 찍어 드십시오. 생강과 마늘의 뜨거운 기운이 채소의 시원한 기운을 완벽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조상님들의 지혜, 배합회허의 묘묘입니다. 비결 3. 갈지 말고 씹어라. 경쟁자 BS. 가 유일하게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 주스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서양 의학은 턱 근육이 면역 스위치를 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학 근본적은 더 근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씹는 저작 행위는 보일러실 비율 예열 일단은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뇌노가 음식 들어온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위뇌는 위산을 준비합니다. 씹는 행위는 침타액을 분비시킵니다. 침타액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최고의 소화제이자 보일러실의 첫 번째 연료 진액입니다. 만약 차가운 녹즙 주스를 갈아서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열 저작 과정이 생략됩니다. 보일러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침타이 섞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하늘, 얼음물 녹즙이 준비도 안 된 차가운 보일러 실비에 그냥 냅다 꽂힙니다. 이것은 소화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암 잡으려다 소화력, 면역력의 근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황금 접시는 절대 갈아 마시지 마십시오. 눈으로 색깔을 즐기고 입으로 식감을 즐기며 천천히 오래오래 감사하며 꼭꼭 씹어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면역 활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백년체질 건강법 시리즈의 8부 체질별 주의사항 김원장의 전문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700단어입니다. 저는 700단어를 확실히 넘기기 위해 8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양 의학 영양학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의학, 꽃, 바로 사상체질, 스샹티즈의 관점입니다. 7부에서 저는 황금 접시 고구마 50%, 채소 50%라는 표준 스탄달 처방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표준을 맹신망신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개별성, 즉 체질 티질에 맞추어 처방을 조절调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의사 김종민으로서 700단어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불허이 많은 소양인과 얼음 같은 소음인이 이 황금 접시를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전문가적 비결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규칙에 따라 지금부터는 100% 순수 한국어 스크립트만 제공합니다. 8부 체질별 주의사항 명의는 체질을 조절한다. 목표 700단어 시청자 여러분, 7부에서 우리는 암 체질을 정복하는 황금 접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인 찐 고구마 50%로 아군 전기의 힘을 기르고 시원한 청소부세인 볶은 브로콜리, 양배추 50%로 적군 열독을 청소하는 보사보세와 음양임령의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 황금 접시는 대부분의 한국인, 특히 태음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한 의사입니다. 저는 표준 처방이 모두에게 맞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모르고 남의 처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체질 띠지 다릅니다. 암아이라는 병은 같아 보일지라도 그 병을 담고 있는 그름은 다릅니다. 한의학의 위대함은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앓는 사람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상체질 의학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체질에 딱 맞도록 이 황금 접시의 비율을 미세 조정하는 명의맹리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체질만 기억하십시오. 경고 1. 불허 임하는 체질 소양인 첫 번째, 소양인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타고난 불덩어리입니다. 소양인의 특징, 가슴과 머리에 열치 많습니다. 더위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추위는 안 탑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습니다. 소화는 잘 되는데 대변이 딱딱하고 변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체질인 소양인이 암안에 걸렸다면 그 원인은 차가워서 생긴 거 일부의 표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뜨거운 성질이 진액임을 말려버려서 생긴 것입니다. 이 불타는 소양인 어르신께 7부의 황금 접시 고구마 50%, 채소 50%를 그대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간공 불고구마를 더하는 격입니다. 고구마 따뜻함에 힘이 너무 강해서 염증 열독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을 위한 처방 조절 불이 많은 소양인 어르신께서는 황금 접시의 비율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불고말 끄는 약채소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고구마, 따뜻함 50%, 라이테로 30%로 줄이십시오. 최소한의 기력 보충 브로콜리, 양배추, 시원함 50% 라이테로 70%로 늘리십시오. 염증을 끄는데 집중 또한 조리법 6부도 바꾸십시오. 소양인은 위가 튼튼하고 열넷이 많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두렵지 않습니다. 들기름에 볶는 법제가 필요 없습니다. 소양인은 6부에서 경쟁자 의사가 말한 그 방식, 즉 생삼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방식이 오히려 약계이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의 차가운 기운을 100% 살려서 몸속의 불호를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30%, 브로콜리, 양배추 70%,
생식 대침. 이것이 소양인을 위한 진짜 항암. 접시입니다. 경고의. 얼음 같은 체질. 소음인 져 있는. 두 번째, 소음인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타고난 얼음 덩어리입니다. 보일러실 비위 선천적으로 약하고 찹니다. 소음인의 특징, 손발과 아랫배가 얼음장처럼 찹니다. 추위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소화가 너무 안 됩니다. 찬물만 마셔도 설사 새세랍니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 얼음 체질인 소음인이 아마에 걸렸다면 그 원인은 100% 냉증과 소화 불량기여 때문입니다. 일부의 표준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얼음장 같은 소음인 어르신께 7부의 황금 접시 고구마 50%, 채소 50%를 그대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할까요? 절반은 안전 고구마지만 절반은 위험 브로콜리, 양배추합니다. 소음인에 꺼져가는 보일러실에 시원한 브로콜리, 양배추 50%가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소음인을 위한 처방 조절 얼음 같은 소음인 어르신께서는 황금 접시의 비율과 조리법을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몸을 데우는 약고구마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고구마 따뜻함 50% 라이테로 70%로 늘리십시오. 보일러실을 데우는데 브로콜리, 양배추, 시원함 50% 라이테로 30%로 줄이십시오. 최소한의 독소 청소 또한 조리법 6부 이 생명 셔밍입니다. 소음인에게 브로콜리, 양배추를 생선으로 먹으라고 경쟁자 조언하는 것은 독약, 조리불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음인은 반드시 6부에서 제가 알려드린 법제 과제를 거쳐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의 차가운 기운을 완전히 죽여야지 합니다. 소음인의 안전조리법 브로콜리, 양배추 30%는 반드시 들기름 따뜻함에 볶아서 볶음 찬 기운을 1차로 제거합니다. 볶을 때 양념으로 백세 건강 비결 일부 2부의 영웅들을 추가합니다. 따뜻한 양념인 생강정, 조금 뜨거운 양념인 마늘, 조금 따뜻한 양념인 파파, 조금 생강, 마늘, 파의 뜨거운의 기운이 브로콜리의 시원한 기운을 완벽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줍니다. 찐 고구마 70%, 따뜻한 버키, 생강 마늘, 파들기름의 볶은 채소, 이것이 얼음 같은 소음인을 위한 진짜 항암 접시입니다. 결론, 체질이 처방이다. 서양의학은 병명함을 보고 처방항암제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한의학은 사람 체질을 보고 처방황금 접시를 조절 비율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소양인 불에게는 얼음 브로콜리를 더 주고 소음인 얼음에게는 불고구마, 생강을 더 줍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한의학의 지혜, 맞춤의학의 정수지입니다. 어르신의 체질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백년 체질 건강법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년 체질 건강법, 일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체질 만들기 편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체질이란 특정 성분설포랍한